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교섭단체입니다.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사실상 이제 가동이 되는 것이고 원내의 대표가 네. 그래서 법안에 협상을 한다든지 상임위 의석을 배분할 때 또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회 내에서 정당의 지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자 9777님께서 배종찬 소장 어젯밤에 덜음 봤는데 네. 뚱커벨 개그 욕심 있음 재밌게 봤어요. 뭐 하셨어요? 박지훈이 재밌게 했겠죠. 박지훈 변호사가?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 무겁당원들 좀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선 끝났고요. 미래통합당에 지금 후폭풍이 이제 거세게 불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통 정리를 하느냐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표 당일 날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저녁 무렵에 황교안 대표가 바로 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직 모든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당을 떠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떠나면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 김종인 선거본부장에게 선거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에게 좀 비대위를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맡을지 안 맡을지는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추대론인데 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김태호 당선인도 당으로 이제 복당하려고 할 텐데 이른바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홍태 상성 그죠? 네. 홍태 홍태 현상. 그 뭐예요? 이게 뭐냐면 홍준표, 네. 태 김태호,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과 권성동 이제 당선인입니다. 그 네. 넷 중에 한 예.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그 것 네 같다. 명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당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당히 꼬이고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홍태 현상 그거 네네. 배종찬 소장이 외우려고 일부러 만든 거죠? 아니요, 네. 더룸에서 만들어놨더라고요. 더룸에서. 네. 그게 너무 어렵네요, 발음이. 외우기에는. 우리 네. 무겁당은 근데 뭐 비대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네. 비대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비만합니다. 네. 네. 그 홍준표, 김태호 이제 의원 이 무소속 후보들 미래통합당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중진들이 낙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 당선된 4명이 모두 또 중진이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돌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은 거고 또 뭐 안에서도 어떻게 좀 이거를 반대를 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게다가 이제 뭐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은 뭐 대권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권성동 후보는 차기 원내대표 설까지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저 조간신문 한겨레 그림판 만평이 아주 재밌어요. 홍준표 당선인 얘기하니까 피닉홍. 거대 여당의 탄생 그리고 피니콩의 탄생. 절벽에서 가까스로 만신창이가 된 얼굴 표정, 안경도 깨져 있고 반창고도 붙이고 절벽 위로 그냥 딱 올라오면서 이 말풍선에다가 다 죽었어. 그게 이제 당 내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데 원래는 이제 대선 후보로 97년도에 나섰던 이인재 전 의원, 네네. 지은 의원이 계속해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피닉재 그랬죠. 이름의 끝자를 땄는데 이번엔 피닉홍이 그 된 라임을 맞춰서 네. 피니콩으로. 차명진 후보는 그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 분석인데 선거 막판에 세월호 관련돼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제명이 됐는데 가처분이 인용돼서 받아들여져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위로 낙선을 했는데 이를 두고서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자꾸만 선거 결과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다. 내 발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여론조사도 분석을 했고 선거 결과 여론조사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나 때문 아니다. 오히려 우리 지지층들은 결집을 했더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분석을 내놨죠. 네, 그러면서 뭐 마녀 사냥식이다 이런 네, 그런 표현을 이야기 썼더라고요. 자, 미래통합당 얘기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해보자고요. 이제 승리를 이끈 상당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재야로 돌아갔어요. 네, 뭐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이끌었던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근영 이 전략기획위원장이 뭐 어제 이미 당을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예. 오늘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 직원들을 배웅에 받으면서 떠났는데 여기서 이제 양정철 원장은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당의 새로운 분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역할을 잘해줄 것을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어제죠 선거 다음 날 네.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동안 조사해왔던 광역별 판세 네네. 253개 지역구 판세를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우세 지역으로 68, 경합 우세 67, 경합 28. 이게 세 개를 합치니까 딱 163입니다. 결국에는 경합 지역인 28군데 지역구에서 전부 승리를 거뒀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죠. 네, 민주연구원. 네. 참. 예. 열린민주당은 이제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당을 이끌어왔던 인물은 손혜원 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인데 이른바 이제 이번 결과를 보면 최당 김낙이 됐거든요. 최당 김낙.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 네. 그 다음에 김의겸 낙선. 네. 최당 김낙.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당으로서의 좀 역할을 뭐 상당히 열린민주당 돌풍이 초반에 불기는 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적어도 6명에서 10명까지 본다고 했었는데 막판에 이 효자론, DNA론 이게 역풍이 불면서 3명의 당선에 그쳐서 향후에 독자로 갈지 아니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선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최당 김낙. 이것도 배 수장이 만들어낸 거죠, 이거. 우린 무겁당에도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외우려고 그냥. 최당 김낙 그러니까 뭐 그 메뉴판 생각이 떠올라요? 과거에 홍콩 영화 중에 체가박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빗대봤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영화 쪽도 잘 아시는구나. 딱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그 봤어요? 영화만. 네, 근데 뭔가 낙지 들어간 요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먹고 싶지 않아요? 네, 먹고 싶네요. 자, 정의당은 어제 저희도 그 당시 장면 틀어드렸었는데 심상정 대표가 참 안 됐어요. 막 울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네, 뭐 의욕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7.23%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67%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많은 분들로부터 좀 과거에는 정의당에 표를 줬는데 뭐 네. 이제는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좀 더 올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로 안주할 수 없는 노릇이고 뭐 일단 뭐 지역구 후보들이 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또 전멸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또 이 당의 이 비례대표 선정 결과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뭐 이들 국회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앞으로 뭐 해나갈 몫이긴 하지만 좀 당 안팎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눈치 싸움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교섭단체가 왜 중요한지가 이제 중요하고 또 교섭단체가 몇 명의 의석이 필요한지 하면 교섭단체가 20명, 예. 20개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20석. 네, 근데 정상 기자도 알겠지만 이거 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네. 중요한 거죠? 20석. 20석 그죠? 네. 20석. 밑줄 쳐요? 밑줄 한 50개는 쳐야 됩니다. 별 몇 개요? 별은 한 5,000개. 네.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20석. 오늘은 진행했다고 야단 안 치시네요. 너그러우시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교섭단체입니다.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사실상 이제 가동이 되는 것이고 원내의 대표가 네. 그래서 법안에 협상을 한다든지 상임위 의석을 배분할 때 또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회 내에서 정당의 지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위성 정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는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제 교섭단체가 훨씬 넘죠,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미래한국당은 몇 석만 보태서 교섭단체가 되면
이제는 일여 이야 강력한 음. 교섭단체 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정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왕 뭐 가반 안 된 거 두 개의 교섭단체로 가면 협상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지금 숨속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요.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이 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로 하는 것이 훨씬 대여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무겁당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집권 여당이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 180석으로 무겁잖아요. 네. 무거워진 당이 됐어. 그렇죠. 두 번째 근거는 이해찬 대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 무겁당을 견제한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이네요. 네. 어제가 세월호 6주기였습니다. 안산에서 기억식이 열렸죠. 네, 지난 2014년이었죠. 4월 16일이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지금도 안타까운 그리고 진상 규명이 잘 안 돼서 유가족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요. 안산에서 화랑 유원지에서 6주기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단어인데요. 기억하자, 기억, 그리고 책임지게 만들자, 책임,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약속, 안전에 대한 것을 지키자, 약속, 기억, 책임, 약속을 한번 네. 되살리는 그런 기억식이 됐습니다. 네. 그 어제 검찰이 세월호 관련해서 조대환 특조위 전 부위원장을 소환했어요. 네, 이 조대한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이제 지원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원 나온 해수부 공무원들을 임의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도 이제 삭감을 하면서 이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4년 전에 이게 좀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고발이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대한 전 부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이 또 이제 유가족들의 또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뭐라고 말이었는데 했어요? 전부 지어낸 얘기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뭐 다 전체주의적인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 조대한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 총선 과정에서도 막말 네. 피해를 본 세월호 유족들분이신데 관련 대책 세워달라고 국회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막말로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회소를 했었고요.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6주기 기억식도 관련된 회의에서 법여건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앞서도 우리가 조대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위원장이죠. 또 여러 가지 또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이제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야권 쪽에서 협조를 해주느냐 협력을 하느냐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사과 논평을 냈습니까? 네, 뭐 차명진 전 의원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일방적으로 폄훼를 했고 또 이 김진태 의원이 또 얼마 전에 그 선거사무원이었죠. 이 김진태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과 관련해서 이 미래통합당의 김성환 대변인은 이번 세월호 그 6주기에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그 아픔을 가벼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상황 어때요? 확진자가 계속 20여 명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전에도 20여 명 정도로 관리가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네.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할 텐데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확진자가 22명 22명. 늘어난 것으로 이제 어제 신규 확진자. 발표가 됐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예. 대구가 0명입니다. 오, 대구에서요. 0명입니다. 오. 네. 해외 유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해외 유입자도 상당히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목할 내용은 생활 방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맞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오는 주말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예.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지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로 일단은 됐는데 지금 2주 정도 더 연장해야 되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이 내일 중앙재난대책본부 열려서 이제 그 결정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은 어때요? 지금 정상근 기자 뭐 10,000명대를 넘어섰다고 그러던데. 네, 넘었습니다. 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그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296명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 과거 이 크루즈선이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확진자들을 다 빼놨어요. 네. 근데 이 확진자들을 포함시키면은 18,000명이 됩니다. 아마 지금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프린세스가 확진자가 700여 명 되지 않았어요? 예, 712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10,000명이 넘는 건데 네. 그러자 이제 일본에서도 원래 이제 도쿄도 등 그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긴급 사태를 지금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이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한해서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국민들이 반발을 하자 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한 1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4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논란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제 지금 3단 논란인데 첫 번째는 이제 30만 엔 준다고 그랬다가 네. 10만 엔으로 줄어들었고요. 전 국민에게 이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마스크를 면 마스크, 천 마스크를 가구당 2장을 주겠다. 네. 그런데 어디 코에 붙이겠냐. 이게 그렇죠. 이제 일본 국민들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아베 코에 붙여야 되겠네요. 네. 네. 아베 마스크라고 비아냥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그러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일본 국민들입니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 받겠다 차라리 예. 안 받는다 나는 안 받는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아베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아베 내각 지지율로 하거든요. 네.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베 논란의 절정은 이겁니다. 아베가 이제 지금 아베 총리죠. 긴급 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이 상황에서 부인입니다. 아키에 예. 여사가 관광 여행을 한 곳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지난번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면서 SNS에다가 네. 그 개랑 반려견하고 노는, 네. 놀고 그렇습니다. 자기 잘 산다고 뭐 과시했다 그래서 일본 네. 사람들이 또 그것도 비난 문제가 댓글을 쏟아냈다고 많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그래서 관광 여행을 한 속뜻이 뭘까라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 일본 뭐 정치 분석가들은 6월달에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 두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엠번방 얘기 좀 짤막하게 하자고요. 조주빈 공범 붙다 오늘 아침에 그 신원이 종로경찰서 나오는 장면이 뉴스 화면에서 봤거든요. 네,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붓다의 신원이 공개가 됐고 또 얼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도 밝혀진 거죠. 그죠? 네, 이름은 강훈, 나이는 18살입니다. 이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가 된 건데, 네. 뭐 강훈이 오늘 이제 검찰 송치될 때 나왔는데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근데 나왔지만 이제 고개는 푹 숙이고 그냥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하고, 네, 자리를 떠났습니다. 붙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인도 말이 이제 붙다인데, 네, 그것도 조주빈 그 친구는 또 박사. 박사라고 박사라고. 칭하고 네. 사마귀도 있고요. 네. 예? 사마귀도 있습니다. 사마귀. 사막이라는 네. 이름도 네. 있어요. 네. 자, 박사방 다른 공범들도 그럼 신상 공개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면은 이 강훈이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다른 박사방 공범들도 이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비례정당과의 합당 여부와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정당 내부에서는 비례정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갖고 힘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여기서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몇 석 이상이 필요할까요? 배 수장님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번에 미래 한국당 네네. 위성정당이죠. 몇 석 했나요? 18석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20석에는 몇 석 모자란 거죠?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 미래한국당이 19석이네요. 19석. 네. 예. 한 석만 더 있으면 20석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 저는 정상근 기자가 이거 뭐 멘트 한 줄이 읽는데 왜 이렇게 헤맬까? 그거 다시 확인하셨구나. 네. 예. 확인하는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말씀드리기 것도 때문에. 무겁네요. 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